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을 어떻게 공부해 왔고, 그 다음에 국제법을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 이번 시험에 굉장히 고득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득점을 했는지 하고, 아까 계속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답안 특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답안 특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그걸 본인 답안에 채워했는지에 관한 제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2024년 이제 시험에서 87.5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아마 객관식 시험으로 이제 환산한다고 하면 거의 뭐 100점을 넘어설 정도로 주관식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리고 주관식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이 아니고 논문 과목에서 이 정도 점수는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높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이제 점수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 노트도 잠깐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국제정치학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참고로 과거에 이제 83점 국제정치학에서 83점 그때 그 점수도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그 점수를 합격한 학생은 외교사를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답안에 외교사 현출을 굉장히 잘 해서 그걸로 이제 본인의 고득점 하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혹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득점하는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수러를 체크하는 것, 나에게 지금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지 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수러를 체크하는 걸 가장 먼저 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머릿속으로 점수 분배를 하는 습관이 항상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항 1이 12점이다. 근데 내가 써야 되는 변수들이 3개다. 그러면 하나에 4점이구나. 4점이면 몇 줄 정도 써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랑 분량을 배분하는 연습을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많이 했어서 그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서론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짚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써라 저떻게 써라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누구는 데이터를 써라, 누구는 인용구를 써라,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이 모두 맞는 이유가 뭐냐면 서론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 글을 왜 쓰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다, 좋은 문제다라는 점을 짚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썼을 때 좋은 이유는 이 문제가 그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니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인용구 같은 것도 강한 인상을 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을 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시적절성을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짚어줄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짚어주는 것이 저는 모든 서론 전략들을 좀 포괄하는 어떤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짧지만 인상 깊은 결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실제 제 시험지를 복기를 해왔어요. 제가 생각보다 결론에 저의 보이스를 좀 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분량은 길지 않았는데 마무리하는 그 결론을 한두 문장이라도 붙여주는 게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갈식으로 답부터 제시.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강조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만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갈식이 국제정치학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들이 되게 많고 어쨌든 줄줄줄 글이 써있기 때문에 정답을 이렇게 탁 짚어주고 시작하는 게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서 두갈식으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답안을 결국에 딱 읽었을 때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한 5문장 이내로도 요약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점은 하나의 글로 완성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논리 구조를 짰냐면, 일단 맨 처음에 아이캔베리에 관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 아이캔베리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 도전과 위기가 왔는지를 써라였어요.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도전과 위기를 쓰느라 아이캔베리에 대한 설명은 못 쓰셨을 거예요. 그 문제에서 물은 게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서론에 아이캔베리는 뭐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아닌 것 같은지를 말해보겠다. 한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 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제가 한 편의 글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 국내적 위기와 국제적 위기를 써라 그랬는데 국내적 위기를 쓸 때 저는 이제 미국 국내적인 위기를 썼어요. 그러면은 아이켄 베일리가 말한 질서가 위기를 받고 있다. 미국 국내적으로 위기가 있다.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로지컬 플로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질서는 미국이 만든 것이다. 근데 미국이 이런 가치를 안 지키면 당연히 이 질서를 만든 미국이 안 지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안 지켜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기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지켜지는지 세 가지를 짚겠다.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중간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써서 그 논리적인 플로우를 조금 더 수려하게 완성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짧지만 인상 깊은 결론이라고 하는 건 2024년 1문 같은 경우는 제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위기가 도래했으니 우리는 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끝내고 2문 같은 경우도 2문은 사실 뭐 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살짝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비확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확산 나는 그래서 핵에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짧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인상 깊은 결론을 써주는 것도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받은 이미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분석하는 데 아주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 이전에 문제를 만든 사람들의 논리 구조라든가 문제를 만든 사람들의 아이디어 이런 거를 아주 분석적으로 파고든 부분이 본인이 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출제한 분이 문제를 만든 거하고 본인이 글을 써서 대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앞서 이제 연극이라든가 동시통역했던 이야기에서 약간 짐작해 보건대 아마 영어 통역을 하면서 영어 에세이 구조에서 로지컬 플로우를 정확하게 짜가지고 논리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잘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에세이를 쓰는 이 국제정치학에서도 잘 활용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는 순환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 그 답안 특강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꾸준히 들었고 처음보다는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서 최고 답안도 계속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답안 특강에서 그러면 본인이 얻을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답안 특강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막 숙지가 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순환 강의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하고 그걸 어떻게 연계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순환 강의 같은 경우는 이론 공부를 하는데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의 내용이 100이라고 하면 내가 실제로 답안에 써야 되는 분량의 이론의 내용은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랬고 자꾸 100을 다 쓰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100을 다 아니까. 근데 사실 문제에서는 10만 써도 충분한데 내가 자꾸 100을 쓰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정작 적용 못하고 중요한 내용의 글 못 쓰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답안 특강에서 그 100의 이론 중에서 이 문제가 이것을 물었을 때 나는 어떤 부분에서 10을 가져와야 되는가 이런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순환 강의랑 답안 특강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가리킨 입장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답안이거든요. 지금 이 모범적인 답변인데 왜냐하면 순환 강의는 뼈대를 만드는 거고 그 만들어진 뼈대에서 자신이 응용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실력을 좀 체크하고 또 시험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대비하고 하는 것들을 답안 특강을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세분화된 능력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본인이 잘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답안으로 그걸 현출한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답안 특강에서
맨투맨이라고 해서 이제 답안을 만든 다음에 그 답안에 대해서 커멘트를 듣고 또 짧은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수정하면 좋은지 이런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 맨투맨 수업도 들었고 했는데 그 답안 특강과 또 별개로 맨투맨 수업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수업 자체를 스터디 대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스터디의 효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강제성이 있다. 그런데 스터디 자리에 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논쟁이 생겨요.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근데 저희가 다 수험생이라서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답안 특강과 또 1대1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스터디의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보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제 2024년에 학원에서 아이캔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를 여러 번 맞아요.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한 3번 정도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시험장에 갔는데 1번 문제로 아이캔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가 이 50점짜리 문제로 출제됐어요. 100점짜리 시험에 반 정도 점수를 줬죠. 그 시험장에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기분이 어떻던가요? 사실 그 딱 문제집 보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100점짜리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할 때 그 목차 짜는 시간 몇 분 이렇게 다 정해놨었는데 오히려 실전 가서는 제가 목차를 안 짰어요. 그 이유가 목차가 너무 눈에 선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묻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목차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들어와서 안 써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사실 국제정치학 시험 보고 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 시험을 제가 학원 버스를 타고 이 학원 신림동에 도착하자마자 그 집에도 가기 전에 밥도 안 먹고 선생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맞아요. 선생님 국제정치학 이번에 쉬웠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이걸 안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캔베를 아예 접해본 적도 없는 분들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번째 질문은 2024년 시험에서 1번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문제들까지를 포함한 질문이거든요. 이제 학원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모의고사들을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초반에 이제 뭐 3일에 한 번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틀에 한 번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삼순환 기간에는 매일 시험을 보기도 하고 분야별로 보고 다양한 이론들을 보고 학원 모의고사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답안 특강 모의고사가 있고 물론 문제를 겹치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고 실제 시험장에 갔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1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게 학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간 게 실제 시험장에서 제 문제를 만났을 때는 1번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던가요? 사실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실전 연습을 많이 한 게 저는 거의 합격의 정말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들을 풀면서 또 제가 여기 앞에다가 항상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삼순환 모의고사를 제가 쭉 보면서 1회차는 내가 이걸 못했네, 2회차는 이걸 못했네, 3회차는 이걸 못했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래서 풀면서 내가 좀 이 부분을 보충해야겠다 이런 연습들이 꾸준히 되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앞에 저의 어떤 국제정치학 시험 보기 전에 바이블이거든요. 제가 그 답안을 어떻게 쓸지 여기 보면은 뭐 목차 짤 때 점수 분배 같이 할 것, 2갈식으로 쓸 것, 외교사 사례 추가할 것, 뭐 제일 중요한 변수를 1번으로 둘 것, 목차 보면서 쓰기, 키워드 목차에 적시 이런 식으로 내가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써놓고 항상 문제 풀기 직전에 이거를 보고 저를 세뇌시키고 이렇게 딱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됐던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문은 보자마자 목차가 눈에 잡혔고 2문도 문제를 보자마자 코어 퀘스천이 바로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건 지금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묻고 있구나. 그래서 코어 퀘스천 하나 딱 잡히니까 그냥 그 방향성도 명확해졌고 3문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안 연습 많이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 그 회차별로 이제 본인 리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를 계속 이제 본인한테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간 방법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런 게 이제 아마 공부해 봐서 그리고 이제 점수가 올라간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등산하고 비슷하거든요. 초반에 엄청 어려운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이제 조금 능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보이고 거기서 정상까지는 이렇게 좀 스퍼트를 내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좀 보이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될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수가 되고 그거보다 좀 더 나아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최고 클래스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과정들이 이제 항상 자기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수정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아마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있고 그 수험생들한테 지금 본인이 들었던 답안 특강을 만약에 추천한다. 그러면 그 답안 특강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둘 건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면 좋을지 그래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답안 특강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답안 특강이 가장 좋은 건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답안 특강 때 자료들로 나오는 논문들에 나오는 데이터들만 모아서 무기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피드백도 받으면서 내가 이 이론에 이 부분을 썼어야 되는데 이걸 안 썼구나. 혹은 이거는 안 써도 됐었는데 굳이 썼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을 해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읽으시면서 내가 이 문제를 소문항 2-3개 있는 것을 하나의 코어 퀘스천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답안이 하나의 앤서로 정리가 되는가 이런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이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코어 퀘스천이라는 용어가 좀 낯서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여러 질문들을 만들잖아요. 분설되어 있는 뭐 설문 1, 설문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들을 만들지만 그 질문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질문이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코어 퀘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코어 앤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원 베리타스 법학원에서는 스파르타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 1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집중적으로 그 순환 강의와 별개로 그리고 답안 특강과 별개로 이제 그 모의고사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스파르타반에서 모의고사도 보고 또 순환 강의에서 모의고사도 보고 답안 특강에서 일요일날 또 모의고사를 보고 해서 이제 한 3가지쯤을 계속 병행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병행하는 방안이 그 본인에게 혹시 도움이 됐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함순환 기간에 수업도 다 실강으로 참여를 하고 스파르타까지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에 모의고사를 50점짜리 혹은 100점짜리를 2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험 한 번 보고 오후에 시험 한 번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빠요. 일단 공부해야 되는 시험 자체가 2개니까 되게 바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실전과 같은 상황을 정말 수없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슨해질 틈이 없고 특히 삼순환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폭발적으로 열심히 달리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는 방식, 폭발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필요하면 저는 특히 단기 합격을 원하시면 스파르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스파르타에서 외교원 합격생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스파르타 반도 모의고사를 이제 별개로 또 따로 내니까 순환 강의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더 학생들한테 지적인 자극을 주거나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도 아마 좀 부담을 조금 주기는 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8번째 질문인데요. 아마 지금 이제 7번째 질문과 연동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병행하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뭐 하루에 3문제를 풀 수도 있고 뭐 4문제를 풀면 더 좋고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나 또 점수의 기복 같은 것들로 인해 생기는 심적 부담 같은 것들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어려운 과정들에서 이제 3개를 다 병행하셨는데 그 병행하는 과정에서 체력이나 심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체력적인 부담은 이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또 잘 조절해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도 다녔었고 공연 기획도 했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더 통역도 되게 앉아서 하는 것 같지만 치열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고 말하고. 그리고 공연 기획은 뭐 그냥 몸으로 하는 활동이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교적 일하다가 공부를 하면 사실 뭐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전 솔직히 말하면 배도 별로 안 고팠어요.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해가지고 별로 밥도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대신 저는 잠 시간을 좀 철저하게 지켰어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서 잠을 줄이진 않았고 밥 같은 것도 뭔가 막 폭식하거나 좀 안 좋은 거 먹거나 그렇지 않았고 딱 그냥 맨날 먹는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스스로를 약간 절제하는 정도의 건강관리로 이 공부하는 정도의 체력은 좀 유지가 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심적 부담이 너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파르타 다닐 때 저의 모의고사 등수가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 게시판에 붙어있는 저희 등수를 안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게 다들 공감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들.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합격해서 행복한 게 낫잖아요. 거기서 스트레스 안 받고 불합격해서 불행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힘들면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게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저는 뭐 선생님들한테 많이 갔고 2차 공부할 때 뭐 피셋 선생님들한테 가도 되고 그러거든요. 다 근처에 계셔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얘기할 곳들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하면서 잘 어찌저찌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심적인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맞아요. 평가를 받아야 맞아요. 되고 그 결과가 불확실한데 거기에 시간을 1년 이상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심적인 부담을 많이 받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도 수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 이론적으로 있겠지만 이겨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외교관의 예비 후보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혹은 예비 수험생한테 남기고 싶은 이제 어떤 조언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이 있으신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변에 말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은 멋있다였어요. 그래서 멋있다. 지금 다시 도전을 한다는 것이 정말 멋있다. 공부를 이제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멋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과정이 어떤 꿈을 위해 정진하는 과정이라서 그런 관점에서는
참 멋있는 일이구나. 내 인생에서 후회되지 않을 경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실 때 그런 좀 관점으로 나는 지금 굉장히 멋있는 인고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있고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목표점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 정진한다는 인생의 몇 년을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그 열정의 어떤 그 멋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스스로에게 도취되는 것도 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를 끝내고 밤에 집에 갈 때 제 자리를 보면 좀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또 공부를 해냈구나. 그런 항상 뿌듯함들이 또 하루하루 공부하는데 버텨내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안 뿌듯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걸 또 내일의 힘으로 삼고 그렇게 서로 뭔가 윈윈하는 에너지를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이나 그 5급 공채가 사실 그 어디 일반 어떤 기업체라든가에 가서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뭐 큰 부를 얻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의 젊은 시간들을 좀 많이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니까 사실 크게 보면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일인데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지금 어떤 거를 잘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가고 있는 이런 목표가 잘 가고 있고 그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이제 본인에게 격려해 주는 게 수험 기간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좀 잘 믿어줘야 또 이 긴 그리고 좀 어려운 과정을 잘 버텨낼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드신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기도 하고 네, 자랑스럽기도 하고 합니다. 그 오늘 임정서 합격자분께서 시간 내주셔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교관이 되겠다거나 혹은 고시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근데 좀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그 오늘 이야기가 구체적인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목표를 어떻게 세울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지금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고 한 분들한테는 몇 가지 이제 현실적인 공부의 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진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분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이제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방법 이런 거에 이제 고민 있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방식의 공부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